그러면 권영국 후보의 역할은 뭡니까? 어, 매기? 매기라는 표현은 좀 네네.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등대, 등대. 등대, 먼 곳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권 세력이니까 큰 배를 타고 많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보물과 재화를 싣고 운항을 하는 거대한 상선의 선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는 계속 등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달라. 네네. 등대는 꺼지면 안 되잖아요. 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역할은 소중하게 있고 네네네.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배가 등치가 크고 그렇죠. 온갖 거 다 타야 되고 뭐 네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탔으니까 네네. 이걸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이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사하네요. 이거 박사님 처음 만드신 표현입니까? 그냥 금방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없던 표현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써먹으셔도 됩니다. 야, 대단하네요. 네. 네. 아니 저 그냥 안 써먹고 네. 박진영 선생님한테 아유, 들었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써먹을 겁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씨도 그렇고 김문수 씨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후보 공격하러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서 차별성을 보이겠다. 이재명 악마와. 그래서 커피값 뭐 120원 이것도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이럴 때 권영국 후보의 역할도 돋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맞는 거죠. 이제 방어 역할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죠. 이제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에 진보 정당이 필요합니다. 네. 민주당은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화되고 우파적 현상들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뭐라고 합니까? 죽비 같은 역할들을 진보 정당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보 정당의 기본은 노동자, 농민이라는 근로하는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의당이 가졌던 문제점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페미라든가 또는 환경론자들이 주축이 되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또는 환경론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밑바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난 여성도 노동자. 그렇죠. 노동의 관점에서 정체성이 보고 되게 중요하죠. 네. 소외의 관점에서 시작 출발을 네,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전문가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네네. 출마를 대선 후보를 뽑아서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단일화나 뭐 지지하면서 뭐 사퇴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랬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님 좋아합니다. 네네. 진짜 면회라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도 제가 뭐 좀 우습지만 우스운 수준이만 한 번씩 이제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후보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후보를 냄과 동시에 정강 정책을 가다듬어서 좀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형적인 미국식 리버럴 정당이거나 아니면 유럽식 삼민주의 정당 정도로 하나의 지향점을 잡고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실패는 민주당에 가지는 호남에서의 적대감 이 부분이 조국 혁신당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죽비로서의 역할. 호남에서의 회초리 역할. 네.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호남에 민주당 구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호남의 그 좀 개혁적이거나 신진 정치 엘리트들이 그 구태에 막 가로막혀서 진출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들을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라는 방식, 이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거는 개인적 아쉬움이나 정치적 진출의 아쉬움이지 정치 노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정치 노선의 문제는 뭐냐? 아까 정의당이라든가 진보정당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정당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 페미니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권의 문제, 다양한 세계 평화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범진보주의 정당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쇄빙선으로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당을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구성원들의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죠. 철학이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네. 그만해야 된다. 네.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일보는 뭐 진보지가 아니고
약간 중도로서의 역할을 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네네네, 어정쩡한 네. 측면도 있고 그런데 네네. 한국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선 주요 후보들을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질로 분석했는데 네네. 항목이 15개 항목이에요. 네네. 이걸 가지고 평가했는데 15개 항목에서 다 1등한 후보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재명 후보인데. 이게 두 가지 현상입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오랫동안 검증되면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보다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더 부각됐다. 아니 도지사 2번 했던 김문수인데도 네. 하여튼 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타 후보들이 너무 형편없다. 아,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권영규 후보께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대선 주자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네. 김문수나 이준석도 대선 주자감이 못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하는데 상대편이 못하니까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 나쁜 교육 중에 하나가 우열반을 갈라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등생반과 열등생반. 그래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는 친구가 우등생반 가면 꼴찌지만 그렇죠. 열등생반 가면 1등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겁니다. 효과도 있고 근데 이 학생이 우등생반에서도 1등하는 학생이었다. 네. 압도적 1등. 저는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당 후보로서 뭐 Y에서는 뭐 워낙 어른이니까 네네네. 제쳐두고 이회창만한 분이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아, 그 정도로 정통 보수의 철학과 정치 행태를 보여준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치가 당 대표를 보거나 대선 후보를 보거나 네, 후진적입니다. 20년 전에 이회창만한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네네. 그렇지. 이회창과 이명박은 완전히 다른 종류. 완전 하나는 뭐 사람인 장사치 것 같아요. 수준이고. 네네. 네. 그래도 이회창은 법치주의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품격도 있었고요. 네. 아 그렇죠. 약간 물론 엇나갈 때도 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뭐. 들어서 그 학교 나와서도 뭐 기자 네, 되냐 네, 뭐 네. 이런 건 그런 있었지만. 엘리트주의는 있었죠. 네, 네, 문제가 네. 됐습니다만.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